그레이 리님의 사연입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 지금은 안산에 살고 계신 이모님께서 아주 오래전 부산에 살고 계실 때 겪으신 실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모님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태종대 근처에서 지금은 사라진 제2놀이공원이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의 규모는 크지 않아서 하루 놀러가면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보다 더 친한 절친인 딸과 함께 어느 무더운 주말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주말인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표를 구입하고 입장을 하려던 찰나 매표소에서부터 유난히 진한 검정색, 마치 장례식장에 가는 분위기의 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 한 분이 혼자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러 온 사람인가? 분위기에 맞지 않게 저 차림은 뭐야? 그런 생각을 하며 입장을 했습니다. 놀이공원에 들어가서 딸과 함께 사진도 찍고 이것저것 구경하며 돌아다니다가 회전목마를 타려고 줄을 서고 있었는데 아까 들어올 때 보았던 아무리 봐도 일행이 없어 보이는 그 검은 정장의 남자가 우리 바로 뒤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혼자 온 건가 생각하며 같은 라인에서 기구를 타는데 회전목마를 혼자 타고 있는 그 남자의 표정이 놀이기구와는 걸맞지 않게 상당히 침울하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딸과 신나게 놀고 있었죠. 그런데 우연일까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 남자와 타는 놀이기구가 자주 겹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타려는 기구의 바로 뒷줄에 마치 일행마냥 졸졸 따라오듯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이 좁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자서 너무 어두운 분위기로 놀이기구를 타며 다니는 그 남자의 모습에 미심쩍은 마음도 조금씩 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한참을 타고 배가 고파서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는데 바로 뒤에 그 남자도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상당히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저 남자 좀 이상하지 않니? 혹시 애인한테 차였나? 근데 왜 자꾸 우릴 따라오는 것 같지? 딸과 그런 이야기를 하며 먹고 있었는데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계속 안절부절 뭔가 초조해하던 그 남자는 뜬금없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있던 우리에게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혹시 태종대 전망대 가기 쉬운 법을 아세요? 말투가 표준어인 것으로 보아 이곳에 사는 사람 같진 않았습니다. 긴장을 하며 전망대에 가는 방법을 차분히 알려준 후 밥을 다 먹은 우리가 다시 식당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일어서자 그 남자 또한 똑같이 일어섰습니다. 사실 겁도 나고 뭔가 무서워져서 일단 급하게 그 남자보다 빨리 그것을 도망치듯 나섰습니다. 그 뒤로부터 우리는 혹시 또 그 남자와 마주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하게 놀이기구를 타야 했습니다. 다행히 햄버거집을 나온 뒤 재빨리 우리가 움직인 후부터는 그 남자를 보지 못해서 전망대로 갔나 하는 생각에 살짝 마음을 놓아가며 다시 놀이기구를 타며 시간을 보내다 집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귀신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 귀신의 집은 대기열에 상관없이 오는 순서대로 막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우리가 들어갈 땐 다른 일행이 전혀 없었던 터라 우리 둘만 들어가며 서로 손을 꼭 붙잡고 깍깍 소리를 지르면서 재미지게 여러 가지 귀신들을 관람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갔을까요? 귀신의 집 통로 한가운데에 그것도 아주 어둡고 새빨간 조명 아래에 무표정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
아까 그 검은 정장의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딸은 거의 까무러치듯 기겁을 했고 거의 기절할 뻔했죠. 정말 그때부터는 그 남자에 대한 공포심으로 가득 찼고 놀람과 짜증, 분노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딸의 손을 힘껏 잡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가며 정말로 귀신을 본 것 마냥 미친 듯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허겁지겁 출구를 찾아 나오자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귀신의 집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럴까 하고 우리를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던 말던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와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놀이공원에서 빠져나와 불이 나게 집으로 도망치듯 향했습니다. 정말 미친놈인가? 아니 우연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잖아. 혹시 여자 둘이라 이상한 짓 하려는 사람이었을까? 진짜 하필이면 귀신의 집에서 그런 식으로 마주칠 수가 있냐고. 세상에. 버스를 2번이나 타고 가야 할 거리를 일부러 더 빨리 벗어나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놀란 딸을 진정시키며 무서운 마음에 혹시 몰라서 기사님께 부탁해서 집 대문 앞까지 가서 내렸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무서웠기에 늦게까지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놀란 가슴을 달랬습니다. 남편도 놀랐는지 이제 다시는 둘이서만 놀러 다니지 말고 다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딸과 함께 모처럼 즐거운 하루가 되었어야 하는 날이 소름 돋게 무서운 날이 되어버렸고 계속해서 아까 귀신의 집에서 보았던 그 남자의 섬뜩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가시지 않아서 잠도 거의 자지 못한 채 꼬박 날을 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부산 지역방송 아침 뉴스를 본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 태종대 전망대 부근 벼랑 아래로 떨어진 채 목이 갯바위 틈에 끼어있는 남자 시신 한 구를 관람객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사고는 자살로 추정되며 시신은 검정색 정장을 입은 채 뉴스에 나온 남성 시신의 옷차림, 검정색 정장,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과 설명들. 분명히 어제 놀이공원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검은 정장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완전히 넋이 나간 채로 한참을 그 뉴스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TV만 쳐다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으셨던 분이었을까요? 그 사건으로 인해 이모님의 머릿속이 복잡해지셨는지 급기야 한동안 공황장애에 시달리셨고 계속 그때 그 귀신의 집에서 보았던 남자의 표정, 또 절벽 아래 갯바위 틈에 있던 그 시신의 장면이 떠오르며 계속 꿈을 꾸셔서 다니지도 않으시던 절에 다니시며 부적도 쓰시고 꾸준히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를 보면 괜시리 무서워하시고 장례식장도 가길 꺼려하시며 그 검은 정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크기신 듯합니다. 그 남자가 떨어져 죽은 곳, 그곳이 바로 부산 태종대에서 꽤나 유명한 자살바위라는 곳입니다. 당시 지형 자체가 상당히 위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자살하는 장소로 유명해 자살바위라고 불려졌으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서 자살하지 말라며 모자상까지 만들어 캠페인을 했었죠. 수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그곳은 여러 가지 시설이 개발되어 좋아지고 위험한 지역 부분도 통제되면서 멋있는 풍경과 함께 유람선을 타며 갈매기에 밥을 주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곳에 가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는 루머와 밤낚시를 가면 자잘한 사람들의 혼령을 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합니다.